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창고 속에 항상 치즈가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몇십 년 정도 항상 창고 속에 넉넉한 치즈가 남아있으면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치즈가 먹을 만한 치즈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 치즈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석유화학 분야,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산업 가운데서도 5대 산업에 속하는 이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중동의 아주 사우디의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아람코의 알카다니 사장이 이례적으로 한 경제지하고 인터뷰를 가졌네요. 그 이제 인터뷰 기사를 정리한 편집자가 석유화학 공습 경보, 중국보다도 더 강하고 센 중동이 온다, 그런 내용을, 대략 이 석유화학 분야를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로서는 대개 인터뷰 내용이 어떨 것이다,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인터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부제목이 여러분들 아주 강하고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2030년까지 저비용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저비용 생산 시스템은 이제까지 주도해왔던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판 자체가 완전히 이제 뒤엎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이 대개 중후장대형 산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한국화약,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롯데화학, 이런 회사들이 대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중화공업 육성, 1970년대 그 기초를 다졌으니까 그야말로 한 4, 50년 정도 큰 돈을 번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벌어 가지고 그룹의 다른 사업을 인수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캐시카우 역할로서는 독특하게 여러분들이 효자 노릇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니까 핵심 메시지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사우디가 원유를 890만 배럴 정도 연산 생산하는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45%, 400만 배럴을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원료로 삼겠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석유화학 분야에 투자를 집중시켜 가지고 그야 기초화학 제품 분야에서는 그냥 타의 추종을 압도할 정도의 그런 생산 능력을 보유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핵심 메시지고, 이제 두 번째는 아람코는 사우디의 원유를 바로 받아가 생산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해서 원가 자체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생산, 정유, 그 다음에 석유 제조, 석유화학 제품 제조, 그 다음에 세일즈, 그 원료 조달이 싸고 편하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특별히 가지는 것은 최신 공정, 최신 설비가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아람코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생산 설비에 대해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일명 COTC, COTC는 약자가 이 약자를 풀어 쓰게 되면 대개 어떤 생산 공정인지 그냥 금세 감이 오죠.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생산 공장들은 일반적인 그런 생산 시스템이니까 원유에서 나프타를 여러분들 끌어내고 나프타에서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입되는
원료 가운데 30% 정도만 에틸렌 등 기초 화학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꿈의 설비로 이 이름 붙여지고 있는 COTC, Crude Oil to Chemical이란 COTC 공정은 중간 과정인 나프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원유에서 기초 화학 제품들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가 원료 투입되는 원료에서 70% 정도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 기초 화학 제품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한국은 이 기본적으로 톤당 한 100달러 정도가 돼야 300달러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람코 같은 그런 회사들은 투입되는 원료 대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틸렌 등 기초 유분이 굉장히 여러분들 비중이 크기 때문에 톤당 100달러 정도도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똑같은 일이 철강설비 분야에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도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대개 지금 펜실베니아의 베드램시에 있는 베드램 스틸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지만 그 다음에 신공정으로 여러분들 무장한 신일본 제철 같은 것에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도권이 베드램 스틸이나 US 스틸이나 이런 데서도 신일본 제철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서 훨씬 더 최신 생산 공정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포항 제철의 여러분들 주도권을 또 신일본 제철은 뺏겼지 않습니까? 모든 공산품 역할을 보면 특히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들이 신공정, 게임 체인지에 해당하는 그런 공정을 도입하기 때문에 철강이든 석유화학이든 간에 후발주자한테 이제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금 이제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초 화학 제품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67% 이상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LG 화학이나 금호석유 화학이나 DL 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이 낮지만 특히 LG 화학이 한 40%대까지 낮추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롯데 케미칼의 그룹의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뭐 담보 물건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임시 방편적인 그런 조치고 기본적으로 롯데 케미칼이 자립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고부가가치 특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부가가치 특화 제품을 업계에서는 스페셜티란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고부가가치 특화 제품이라는 것은 뭐 농화학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고부가치 상품들이고 또 기술이 고기술, 고정밀도 그런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R&D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독일의 바스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01조 정도 되는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하우도 축적이 돼 있고 하니까 단일 화학회사가 매출을 101조 정도 올리니까 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의 화학 거인이 바스프 같은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기술 축적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투자자들을 모시고 한 그런 모임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이 소위 고부가치 특화 제품의 비중이 롯데케미칼이 30%인데 이제 2030년 한 5년 이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희망적인 메시지 정도로 보이지만 이렇게 고부가치 특화 제품을 만들려면은 투자도 많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좀 많이 들여야 되고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그게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거죠. 뭐 여러분들 신화학 제품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치즈가 이제 없어지기 전에 미리 조금 더 대비를 잘했으면 참 좋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제 업계 관계자들 가운데 황금 시간대를 이미 놓친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렇게 뭐 낙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게 다 예상했던 거지 않습니까? 중동의 여러분들 석유산업 진출이라든지 중국의 그 생산 설비 확충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훤히 예상을 했던 일인데 이제 구조 전환이 굉장히 늦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무슨 일이든 간에 미리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보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나 기업 차원에서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